전문 분야 시즌즈 새로운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양육 태도가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8주 동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지 표현 단 5초. 아이 인생이 바뀌는 지지의 비밀입니다. 양육 발달 전문가 광주여자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원민우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린 건 일단은 언어치료학과 교수님이시고 네. 양육발달 전문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본인의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현재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원민우 아동 청소년 발달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내 아이 언어 발달의 모든 것의 책을 하나 냈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언어의 치료학과 교수님이시라서 제가 네. 말하는 게 더 조심스럽고요. 이게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관한 내용입니까? 어떤 학과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전문 분야 자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발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발달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뭐 사회성, 뭐 자조행동, 뭐 대근육, 소근육, 언어라든지 글자, 숫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발달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발달을 좀 도와주는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잘 클 것 같은데 네. 옆에서 뭔가 더 이렇게 해주면 발달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사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은데 전에 제가 이런 발달센터를 9년 전에 처음에 오픈했습니다. 네. 이때는 제가 치료사를 한 명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치료사가 30명입니다. 그만큼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즘에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핸드폰, 미디어 노출이 좀 크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발달을 부모가 도와주기보다는 사실은 핸드폰에 맡겨버리고 예. 아이가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언어도 늘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랑 노는 것보다 핸드폰이랑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사회성도 낮게 되고 예. 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발달적인 문제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맞아 휴대전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의 주제는 지지 표현 단 5초 아이 인생이 바뀌는 지지 비밀이라고 가져오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지지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 안 돼 어렸을 때 아가 지지 했던 그 지지입니까? 아닙니까? 네. 지지 표현 아이를 네. 너 정말 잘했어. 넌 최고야. 아이가 조금은 더 성숙하게 일을 할 수 있게 지지를 해준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 아이에 대한 이런 애정 표현, 지지 표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높을수록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는 뜻인 거고요. 반대로 낮을 경우에는 애정 표현을 조금은 자제하거나 적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잘했어. 넌 최고야.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던데요? 맞아요.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너무 이게 적당하게 조금 많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은 너무나 부모가 아이한테 애정적인 양육 방식을 보이기 때문에 자녀의 울음이라든지 고집에도 쉽게 굴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이가 사실 뭐 그림 조금 대충 그렸는데 부모가 너 정말 최고다.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네. 아이는 항상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칭찬 받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아이가 덜 노력을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는 사회생활은 그만큼 아이한테 칭찬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아이가 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이를 좀 자랑스럽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칭찬을 했던 게 오히려 아이 사회생활은 아이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낮지도 않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적당한 게 필요한데 이 적당히 좀 어렵긴 어렵죠. 네. 사실 이제 가장 좋은 칭찬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이한테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해줄 때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정말 뭐 결과적으로 최고야 잘했어가 아니라 어제는 조금 이 색깔이 조금은 부족했었는데 오늘은 색깔이 끝까지 잘 채웠네. 저번에는 2개 정도만 색칠했었는데 오늘은 3가지 색깔을 좀 해서 했구나. 해서 아이한테 매번마다 반응을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 잘했어. 이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짚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했으니 이래 해서 좋아 보여. 이렇게 그 과정 자체를.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때도 너무 반응이
뭐라 그러지? 이건 텔레비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리액션 좀 해. 이런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그렇게 과하게 하지 말고 네네. 다큐처럼.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너무나 많은 반응을 해버리면은 항상 아이들은 그만큼의 반응을 받길 원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뭐 교육기관에 갔어요. 네. 선생님한테 자, 선생님 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잘했네 하고 반응하면 아이가 오해해요. 왜 저 정도 반응이지? 나 싫어하나? 이렇게 혼자 오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만큼의 과하게 해줬었는데 다른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이가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선생님 저 이것 됐고요. 이것 됐고 이것 됐어요. 끝까지 인정받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나 별로 싫어하는 것 같네. 관계 단절. 나는 나한테 맞춰준 사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는 지낼 거야. 해가지고 아이가 자기한테 잘한 사람만 이제 친해지려고 한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은 조금은 자제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고. 네네. 근데 만약에 너무 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모 중에서 맞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네네 맞아요. 이 정도. 이럴 때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일단은 가장 특별하게 좀 티가 나는 것은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즉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남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데 내가 받은 게 부족하니까 남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결핍의 형태를 좀 많이 보이는데 그럼 이런 결핍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이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이가 뭐 다른 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게임에 더 몰두를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애정을 받는다거나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한테 너무나 몰입한다거나 어떤 친구는 뭐 다른 거에 좀 몰입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결핍을 조금 센스 없게 채워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가슴 안에 애정통을 좀 가지고 살거든요. 네. 이걸 항상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만약 이게 부족하다면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부모님? 그렇죠. 부모가 네. 채워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부모가 못 채워줬을 때 아이들은 이것을 억지로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이 좀 센스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어른들은 내가 좀 부족하다는 느끼면은 내가 사랑한 사람한테 나 좀 안아줘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 해가 좀 채워갈 것인데 아이들은 좀 손을 빤다거나 막 잘 때에도 엄마 막 신체 막 닿고 싶어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억지로 나쁜 행동을 합니다. 관심 받으려고요? 그렇죠. 한마디로 최근에 만났던 친구인데요. 아이가 4살짜리 친구인데 이미 대소변 훈련이 다 끝났어요. 잘하네요? 네. 4살 친구인데 대소변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실수를 하면은 엄마가 갖고 어쨌든 씻겨주고 만져주고 이러니까 아이가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엄마한테 좀 애정 받을 수 있네 해가지고 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아이들은 정말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스럽지 않는 방법으로 사랑을 갈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어른이라면 이 친구가 지금 나한테 사랑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네네. 모르면 네. 왜 그래 이러고 또 야단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 이제 언니잖아. 너 이제 형아잖아. 네. 즉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자 예를 들어서 동생에 대한 어떤 불안감 조금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첫째들이 느끼는 둘째에 대한 불안감 언제부터 느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봤을 때 부모가 뭔지 보이진 않지만은 뱃속에 있는 사람을 자꾸 막 이렇게 아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막상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실제 어떤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새로운 여자 데려와가지고 자 소개할게 내 새로운 여자야 할 정도의 충격이 똑같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쟤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떼만 쓰고 우는데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줘요. 그럼 아이가 느끼는 거죠. 나도 저렇게 떼 쓰고 내가 저렇게 애기처럼 행동하면 나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상적인 퇴행을 보입니다. 이때 부모 역할이 중요해요. 이때 아이한테 너 이제 언니잖아, 너 형아잖아 라고 이제 밀어붙이면 아이는 끝까지 그 결핍이 계속 가버리는 거죠. 오히려 이때 차라리 받아주면은 네.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렇게 애기 행동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나를 끝까지 날 사랑을 해. 이런 안정감이 느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겠군요. 그렇죠. 왜 이래로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도 교육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지지 표현 조금 습관적으로나 뭐 자기 어떤 본인의 삶에서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숙제를 좀 내드립니다. 어떻게요? 아이한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말씀 좀 드려요. 적으니까. 근데 칭찬할 때 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잘 있어 최고야가 아니라 좀 신체가 닿아주라고 권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머리를 만지면서 잘했어. 안아주면서 잘했어. 쓰다주면서 잘했다. 그럼 아이들이 네.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더 깊숙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숙제를 해드리는 게 하루에 3번은 꼭 꽉에서 안아달라고 요청도 해요. 무슨 말이냐? 이 3번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처음에 아침에 아이가 자고 일어날 때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잘 잤어? 좋은 꿈 꿨니? 야, 엄마가 맛있는 밥 해놨어.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아이를 깨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에 아침 어때요? 일어나라. 또 늦을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연구를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아침 시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교육기관에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아침을 기분 좋게 보내면 아이가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것이고, 아이가 기분 나쁘게 아침을 보내면 이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아침은 무조건 기분 좋게 보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아침에 기분이 좀 상할 수 있는 상황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늦잠, 혹은 이제 밥 먹는 거, 그리고 준비물 챙기는 거, 특히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좀 갈등이 좀 많은데, 이 3가지는 그날 아침에 조절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전날 저녁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늦잠부터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9시에 자야 돼요. 자야 되는 친구라고 하면은 미디어 노출, 이런 핸드폰이라는 TV 노출이 몇 시까지 돼야 될까요? 글쎄요. 웬만하면 안 주고 싶어서 저 같으면.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가 9시에 자야 된다면은 한 8시부터는 노출이 안 돼야 된다. 즉 1시간 전부터 노출이 안 된다라고 권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뇌가 각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이가 쉽게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정말 들어보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애들이 잔대요. 뭐 심지어는 뭐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잔다는 것이죠. 만약 이미 아이가 어떤 수면 습관이 돼버렸다. 그럼 제가 좀 권장하는 방법은 우리 가족이 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이한테만 들어가서 자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다 이제 9시만 되면은 다 불을 끄고 다 같이 누워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지 아이가 이게 수면 습관이 잡아지는 거지. 아이한테 들어가서 이제 자라는데 밖에서 막 TV 보고 있다거나 막 이제 청소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아이가 쉽게 잠 못 잔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아이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보통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미디어 노출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도 똑같죠. 자기 전에는 조금 안 보게 해야지 아이가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잘 때는 그렇게 좀 권장을 해드리는 편이고, 그럼 이제 2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왔을 때, 또 이제 처음 보는 아이 얼굴이잖아요. 네. 어린이집 끝나고 왔어요. 그럼 또 웃어주면서 잘 갔다 왔어 하면 꽉 안아주라는 거죠. 안아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엄마는 오늘 집에서 뭐 했어? 너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그럼 이때 아이들 반응이 2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잘 말하는 친구. 2번째, 말을 안 하는 친구. 자, 그러면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냐? 치조하기 시작해요. 너 그 친구랑 잘 놀았어? 밥 맛있게 먹 자꾸 치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네 그랬어요. 뭐 이렇게 대랑대랑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중요한 부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중요하고 포인트를 잡아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즉 아이한테 이렇게 해가 아니라 부모가 좀 거울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 즉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가 아니라 엄마는 오늘 집에서 뭐하고 했어. 이렇게 네. 자꾸 들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아이가 점점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냥 이렇게 좀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화가 많은 가족이 더 좋은 겁니까? 네, 당연하죠. 근데 그 대화라는 게 가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의 설교가 대화다. 네. 내가 나만 자꾸 설명을 하는데 이걸 대화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이들의 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 친구 때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부모가 야, 그래 친구는 때리면 안 되지. 라고 반응을 해요. 네. 그럼 아이는 다음부터 하고 솔직하게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조건 들어주라는 거예요. 너가 많이 속상해서 분명히 너에게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이유 좀 말해줄래? 하고 아이에게 좀 듣는 거죠. 참고로 그냥 듣고 넘어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아이한테 말한 건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친구를 때리는 게 있구나. 우리 집에 한번 친구들을 한번 초대를 한번 해봐야지. 아니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나중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때 당시에 조금 말한 것은 소용이 별로 없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때는 아이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안 되고, 그렇죠. 예, 잘잘못은 좀 정해가지고 나중에 또 따로 교육하시는. 그렇죠. 네. 그걸 권장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두 번째는 아이가 갔다 와서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자기 전에 머릿속으로 아이 칭찬할 건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말하는 거죠. 오늘 너 스스로 정리 잘하더라. 엄마 너무 대견스러웠다. 잘 잤죠, 그거? 하면서 안아주라는 거죠. 세 번째. 네네네.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빠 같은 경우도 야 오늘 보니까 동생한테 양보 잘하더라. 아빠 너무 기특했다. 확 안아달라는 거죠. 그럼 아이가 자면서 아 내가 이런 행동할 때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행동을 더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요하게 왜 꼭 자기 전에 칭찬 줘야 될까?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책을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아이가 가장 정적이고 아이가 듣기 좋은 시간인 겁니다. 뇌에 가장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좀 칭찬을 해달라고 권장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네.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 사회성도 좋아지고 말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게 조금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그게 제 일이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요즘에 휴대전화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지?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네네. 애들은 통제력이 없어서 계속 네. 보고 있어서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적당히 보게 할 수 있는. 일단 우리가 사실은 하루 권장 시간을 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학령 정기 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하루 권장 시간 몇 시간일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때는 정말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은 권장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아이들 하나 프로그램 자체가 다 뭐 20분, 길어봐야 25분에 끝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네. 자, 학령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왔다? 그럼 1시간 반 정도까지는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됐을 때 크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나 많이 아이가 말하지 않고 보고 있으니까 언어가 늘어진다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아이가 너무 미디어 노출이 세니까 아이가 산만해지고 기다림이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말하죠. 좀 줄이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매우 어려워해요. 이미 아이도 습관이 됐고 부모도 그게 편하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권장을 해드리냐? 어머니 그러면은 저랑 좀 약속을 한번 합시다. 30분을 좀 보여줬으면은 꼭 텀을 뒀다가 진짜 필요할 때 30분은 괜찮은데 연속해서 한두 시간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아, 이것도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좀 더 낫군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아이고, 정말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3번 안아주고 그리고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과정을 칭찬해 주는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면 네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애들을 잘 키우시겠군요? 이런 이론과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정말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네. 실제 이게 정말 뭐 아동학자라든지 심리학자가 애들을 정말 잘 키울까? 실험을 해봤어요. 네. 일단은 학파를 두 학파로 나눴습니다. 네. 이쪽은 아이들을 절대 꼬스러서 때리지 말자. 애정을 주는 쪽으로 나눴고요. 이쪽은 잘못하면 반응, 자궁 훈육, 강화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해가 제가 나눴다는 거죠. 궁금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컵을 깨뜨렸어요. 그럼 여기 같은 이제 부모님들은 너 어디 안 다쳤어? 너가 지금 잘못 봐서 그러구나. 엄마가 좀 치워줄게. 다음 주 조심해 이렇게 키웠고요.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야, 너가 지금 잘 봐야지. 왜 이렇게 실수해? 자, 빨리 쓰레바지 가져와. 빨리 쓸어.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네. 자, 아이가 서랍을 빼다가 서랍이 이제 엎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이 애정을 주는 곳은 너 어디 다리 안 찍었어? 너가 지금 좀 팔 힘이 좀 부족하구나. 엄마가 작은 서랍 줄 테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한번 큰 걸로 한번 해봐. 라고 했었고요. 이제 반대편 같은 경우는 야, 너가 힘 조절 잘해야지. 야, 자발증 빨리 올려. 해가지고 아이를 키웠어요. 네. 자, 어떤 아이들이 더 잘 컸을까요? 뭐 이쪽이지 않았을까? 따뜻한 말로 해주는데. 따뜻한 말 해주는데 네. 정말 이게 신기한 게 이 부분은 일단 이제 너무나 애정을 과하게 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이제 애정을 주는 팀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이를 좀 훈육했던 팀이 좀 소득이 15%가 더 높았대요. 나중에 크고 나서. 그리고 이게 조금 미국 쪽 논문이었는데 좀 애정을 많이 줬던 데는
나중에 좀 마약이라든지 안 좋은 길로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를 봤더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생활은 이 애정주는 쪽이랑 비슷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훌륭한 쪽이랑 비슷해요? 좀 냉정하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국은 중요한 건 5세 전까지는 애정 주는 거 맞습니다. 사랑 줘야죠. 근데 아이가 5세가 되면 조금 사회화시키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한 애정, 너무나 과한 지지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연약해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는 것도 그런데 가르칠 때도 그 중간 즈음이 아주 중요하군요. 맞아요. 중간이 칭찬도 어렵죠. 적당히 해주고 옳고 그름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야겠군요. 저희가 네. 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 잘 크는 어린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